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신부가 혼인한 첫날 밤에 도망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첫날 밤에 도망을 쳐야만 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신부가 혼인하기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을 때였지요. 얘 종순아, 지금 연못가에 벚꽃 필 때가 되지 않았니? 예, 맞아요. 지금쯤 활짝 피었을 것이구만요. 그럼 어서 채비를 갖추거라. 꽃구경이나 가자꾸나. 네, 아씨. 아시혜와는 활짝 피었을 벚꽃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꽃단장하고 외출 준비를 마친 그녀는 여종 종순이와 함께 꽃구경을 나갔지요. 어머, 벚꽃이 참으로 예쁘게 피었구나. 그러게 말이어요. 올해는 전년보다 더 많이 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신이나 벚꽃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때였지요. 잘생긴 이도령이 친구와 함께 그녀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지 않나, 친구. 그러게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니 사람들도 많이 나왔네 그려. 그때 아시혜와는 이도령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어머, 어쩜 저렇게 잘생긴 도령이 다 있지? 저 도령은 이진사댁 둘째 도령님이구만요, 아씨. 사내를 보고 내 가슴이 이렇게 설레기는 처음이야. 어머, 아씨는 저 이도령이 좋으세요? 나도 몰라. 헌데 가슴이 설레이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아씨, 저 이도령을 좋아하는 아씨들이 많습니다요. 뿐만 아니라 호색하니라는 말도 있습지요. 허구한 날 기방을 들락거린다고 합니다. 아시혜와는 종순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멀어져가는 이도령을 눈이 빠져라 바라보았지요. 그날 이후 아시혜와는 온통 이도령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밥알을 세며 한숨을 쉬고 밤마다 촛불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낮이나 밤이나 이도령을 한시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씨 그러다 병나겠어요. 이 도령을 안 보고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종순아,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니? 그럼 아씨께서 쪽지를 적어주셔요. 내가 기회 봐서 전달해드릴게요. 그럴까 그럼? 혜와는 종순에게 쪽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러자 종순이는 아씨가 써준 쪽지를 들고 이도령 집 앞을 서성거렸지요. 그런데 잠시 후 이도령 친구가 그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이보시오. 이도령님 친구가 맞지 않소. 그렇소만 어찌 그러시오? 저의 아씨가 이 쪽지를 이도령님께 전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요. 제 대신 이 쪽지를 이도령님께 전해줄 수 있겠는지요? 그러시오. 이리 주시오. 내가 전해주리다. 이도령 친구 박도령은 미소를 지으며 종순에게서 쪽지를 건네받았습니다. 헌데 그 순간 박도령의 미소에 종순은 가슴이 심쿵했지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자 박도령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요. 어디가 아프시오?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구려. 종순은 너무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허참, 사람 놀래키기는. 박도령은 쪽지를 소매에 넣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박도령의 시야에서 벗어난 종순은 골목 담장 아래 가슴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아니, 내 가슴이 왜 이리 뛰는 것이지? 가슴이 설레이고 심장이 뛰는 경험을 처음 겪게 된 종순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미소, 분명 그 미소는 내게 보내는 미소였어. 어쩌면 박도령의 미소는 여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살인 미소일까? 종순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설레임의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가슴이 진정된 종순은 그제서야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지요. 그래, 쪽지는 잘 전달했느냐? 네, 아씨. 연못가에 이도령과 함께 있었던 그의 친구 박도령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말에 아시혜와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마치 잘 익은 능금 같았지요. 이 도령이 내 쪽지를 보고 뭐라 생각할까? 그녀는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박도령의 미소가 떠오른 종순도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녀도 박도령 생각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씨와 종순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마치 방아는 잘 익은 능금이 열린 사과나무 같았지요. 그런데 너는 어디 아픈 것이냐?
왜 이렇게 얼굴이 뻘겋니? 그런 아씨는 얼굴이 왜 이렇게 홍조가 되었대요? 그녀들은 각각의 도령을 생각하며 몸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도령에게서 아무 기별도 없자 답답한 혜화가 종순에게 물었지요. 얘 종순아, 이도령한테서는 아직 기별이 없느냐? 네 아씨 아직 없구만요. 이도령은 날 만나보고 싶지 않은 걸까? 그리 걱정되면 지가 박도령을 한번 찾아가 물어볼까요? 종순은 박도령을 보고 싶은 마음의 자청에 얼른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며칠이 지나도 기별이 없으니 답답해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럼 지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아씨. 종순은 얼른 자신의 방으로 가서 명경을 보면서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씨 몰래 더러운 화장품으로 얼굴에 곱게 발랐지요. 그리고 그녀는 박도령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도령 집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또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요. 힘내라, 종순아.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박도령을 불렀습니다. 박도령님 집에 계셔요. 종순이 말에 박도령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도령을 본 종순이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어떻게 내 집을 알고 찾아왔어? 아, 그야 관심 있으면 다 알 수가 있죠. 방금 관심이라 했어. 종순은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른 서둘러 둘러댔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전에 아씨가 준 쪽지를 이도령님께 잘 전달하셨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지요. 아, 그런 거라면 염려 마시오. 이도령이 그 쪽지 내용을 보고 귀엽다며 조만간 한번 기별을 한다 하였소이다. 아, 그렇습니까요? 아씨가 좋아하겠어요. 자, 그럼 나는 공부해야 해서 이만 들어가 보겠소. 저 잠시만요. 내게 할 말이 남은 것이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부를 하시는 것이요? 내년에 과거 시험이 있어 그래서 공부 중이오. 뭐 더 할 말이 남았소. 그러니까 그게 박도령님은 어떤 여인을 좋아하시오? 그건 왜 물으시오? 뭐 중매라도 서실 것이오? 아니 중매라니요? 누가 박도령님을 중매 선다고 그래요? 아니 그럼 그런 것은 왜 묻는 거요? 아, 그야. 아씨가 물어볼지 모르니 지가 먼저 알아두려는 것이지요. 준비성이 철저하시구려. 나는 아직 그런 것에 관심이 없소.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오. 그 말만을 남기고 박도령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종수는 박도령이 들어간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그녀는 어깨가 축 처져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박도령이 뭐라든. 이도령께서 아씨의 글을 보고 귀엽다며 머지않아 곧 기별을 한다 했답니다. 오, 정말이야? 정말 이도령이 그리 말했단 말이야? 네, 아씨 박도령이 틀림없이 그리 말했습죠. 그래, 알았다. 이만 물러가 있거라. 종순이 나가고 혜화는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이도령이 자신을 귀엽다고 표현한 게 무척 기분이 좋았지요. 한편 기생집에서는 선비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이도령이 앉아 있었지요. 허허, 여인들이 나만 보면 사족을 못 쓰니 내복이 과연 주상보다 못하다 하지 않겠는가 하. 하긴 자네 얼굴이면 과거도 다 필요 없지. 과거를 보는 이유도 부와 좋은 혼처를 얻기 위함이 아닌가. 헌데 자네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나 하. 그리고 듣기로 해완왕자도 자네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들었네. 그 콧대 높은 낭자까지 자네에게 빠지다니 부러워 어디 살겠는가. 그 말에 이도령은 어깨를 으쓱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잔을 들며 말했지요. 아, 해화처자 말인가? 쪽지 긁기가 참으로 애틋하더군. 하지만 여인의 그리움이란 봄꽃처럼 쉬지는 법이지. 벗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그 자리에 있던 기생은 혀를 차면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광경을 우연히 종순이 엿보게 되었습니다. 안달난 아씨 때문에 종순이 직접 기방으로 이도령을 찾아왔던 것이었지요. 기방 안에서 이도령이 혜화 씨의 쪽지를 가볍게 희롱하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똑똑히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니 아씨께서 그토록 애타는 마음을 이도령은 저리도 가볍게 여겼단 말인가? 그 순간 종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애타게 기별을 기다리는 아씨가 너무도 안쓰러웠지요. 하지만 차마 혜화 씨에게 이 모습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종순이 어깨가 축 처져 집으로 들어가자 아씨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종순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종순아, 혹시 이도령님을 보았느냐? 못 보았습니다. 기방에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집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이도령께서 날 생각해서라도 자제하고 공부하시는 거겠지? 혜화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종수는 그런 아씨를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방에서 이도령이 한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하이고 불쌍한 우리 아씨 어쩌면 좋아. 저자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씨 앞날이 악몽이 될 것이구만. 그런데 그 순간 종수는 박도령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도령과 달리 진중하고 믿음직스러웠지요. 아씨께선 바람둥이 이도령을 줬고 나는 진중한 박도령님을 생각하니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사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나 운명은 이미 아씨 혜화와 여종 종순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혜화의 아버지 허참봉은 사랑채에 앉아 딸의 혼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도령에 대해서 알아는 왔느냐? 내 날이 그자는 인물이 훤하여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여 허구한 날 기생집이나 들락거리고 여인들 치마폭에 묻혀 살고 있지요. 허허, 그놈 참 못된 습관만 늘었구나. 헌데 과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더냐? 그자는 배경만 믿고 과거 준비도 않고 있습니다요. 그렇단 말이냐, 듣기보다 망나니에 가깝구나. 그런데 날이 박도령이라는 자는 가문이 몰락했어도 꿋꿋하게 과거를 통해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증조부께서 대제학을 지내셨는데 그때의 가문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고 합니다요. 핏줄이 그러하니 그 아이가 합격만 한다면 다시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그의 인품은 어떠하더냐? 주변 사람들을 통해 물어봤을 때 모두 칭찬일색이었습니다요. 예의 바르고 성품도 곱다고들 했지요. 그렇단 말이냐? 그렇다면 장차 이도령보다는 박도령이 낫겠구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요. 그래, 그럼 혜화의 혼처는 박도령으로 정하고 서둘러 준비하거라. 알겠습니다요, 날이. 그리하여 혜화의 신랑감은 박도령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지요. 그날 밤 혜화는 방 안에 틀어박혀 엉엉 울었습니다. 종순아,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아버님께서는 내 혼처로 박도령을 정하셨단다. 아씨는 박도령님이 싫으세요? 좋고 싫고를 떠나서 내 마음은 이미 이도령께 가 있단다. 그런데 어찌 다른 사내와 혼례를 치른단 말이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종수는 아씨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헌데 또 아씨가 박도령과 혼인하는 것은 무척 싫었지요. 그녀는 아씨와 박도령의 혼사가 잡히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아씨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종수는 종순대로 아씨는 아씨대로 서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아씨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요. 아씨의 마음을 나리께 아뢰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아버지 성정을 내가 모르느냐? 혼인만큼은 가문의 장래가 우선이니 내 말은 씨도 먹히지 않는단다. 혜화 씨는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지요. 그날 오후 박도령은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불철주야 공부에 매진하였지요. 이번 과거는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가문을 일으키고 홀로 계신 어머님께 영광을 찾아드려야 해. 종수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아씨의 서방이 될 박도령을 혼인 전에 실컷 봐두고 싶었지요. 저분이라면 아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터인데 왜 아씨의 마음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박도령이 아씨와 혼인하는 게 왜 이렇게 가슴 아프고 싫은 것일까? 그렇게 아씨 집안의 혼처 결정은 두 여인의 운명을 크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혜화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종수는 아픈 가슴을 달래며 눈물을 머금었지요. 혼사가 확정되자 아씨 집안은 무척 분주해졌습니다. 혼례에 쓸 비단과 장식품들을 나르고 잔치에 필요한 식재료들이 끝없이 들어왔지요. 아씨 혜화는 곱게 단장하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종순아, 혼례가 가까워질수록 내 가슴은 더 미어지는구나.
아씨, 저도 그래요. 아씨 혼사가 다가올수록 제 가슴도 아프구만요. 이도령은 내 마음을 알고는 있을까? 그 말에 종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자는 아씨에게 불행만 가져다 줄 사람이었지요. 혼례를 며칠 앞두고 종수는 박도령 집으로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박도령의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불렀지요. 도령님, 안에 계시옵니까? 종순의 목소리를 들은 박도령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또 그대인가? 아씨 댁에서 보낸 것이요? 예, 혼례를 위한 비단과 혼수 목록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대는 늘 성실하구려. 아씨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가상하오.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짧은 칭찬에도 종순의 가슴은 파도처럼 요동을 쳤습니다. 종순은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그날 밤 아씨 혜화는 창가에 앉아 이도령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종순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지요. 종순아, 만일 내가 혼례가 끝나고 박도령과 신방에 들어가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씨, 박도령님은 성품이 곱고 마음이 바르십니다. 아씨를 진심으로 아껴주실 것입니다. 허나 내 마음이 이도령께 가 있는데 몸만 박도령과 있으면 내 마음이 허락치를 않을 것 같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종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와 아씨를 위로해야 하지만 속으로는 박도령이 아씨 대신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그녀를 괴롭혔지요. 한편 그 무렵에도 이도령은 여전히 기방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와 아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기생들을 끼고 살았지요. 그리고 혜와 아씨의 쪽지를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따분한 양반과 여식보다 웃음을 팔고 놀 줄 아는 여인들이 좋았지요. 자네 들었는가? 해완왕자가 박도령과 혼인한다고 하더군. 내가 좋다고 쪽지를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와 내 법과 혼인한다니 지조가 없는 게 아닌가. 허참, 여인의 마음을 갈대와 같다 하더니 틀린 말은 아니군. 그날 밤도 박도령은 홀로 등잔불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혼사가 다가오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지요. 자신과 혼인하기로 한 혜와 아씨의 마음이 이도령에게 가 있다는 것을 박도령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혼사는 가문끼리 결정하는 것이라 그도 순리에 따랐지요. 내 마음이 어찌 이리 혼란스러운 것이냐? 신부의 마음이 벗에게 가 있음을 아는 까닭인 것인가?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은 슬픔에 찬 눈빛이었지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사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박도령의 마음은 혜화에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혼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요. 혜화 아씨집의 마당에서는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정들은 혼례에 쓸 커다란 돼지를 잡고 있었지요. 그리고 안악들은 옹기종기 모여 전을 부치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돼지갈비, 소갈비, 구하기 힘든 해물까지 없는 게 없었지요. 하인들은 분주히 오가며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느라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부인 혜화는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아씨, 이러다 눈이 퉁퉁 붓겠어요. 종순아, 내일이면 나는 박도령의 아내가 된단다. 이도령도 내 처지를 알고 슬퍼하고 있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씨. 허나 내일이면 이제 이도령은 깨끗이 잊어야 해요. 이도령 없는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일부로 나의 삶은 사라지게 돼. 혜화는 마지막 날까지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애써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의 가슴도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이제 내일이 지나면 더 이상 박도령을 마음속으로 연모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혜와 아씨와 종수는 혼인 전날 밤 각자의 방에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헌데 그날 밤 늦게 혜와 아씨가 종순이 방으로 찾아왔지요. 얘 종순아, 혹여 내일 신방에서 내가 도망치면 어쩔 것 같느냐? 아니, 아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이라니. 나는 도저히 박도령에게 갈 수가 없어. 그런 안 돼요, 아씨. 뒷 감당을 어찌하시려고 그래요. 종순아, 이도령 없는 세상은 살고 싶지가 않다. 박도령과 혼인하면 난 결국 죽고 말 것이야. 혼인 전날 밤 아씨는 종순을 붙들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혼례날 아침이 밝았지요. 이른 새벽부터 집안은 떠들썩했습니다. 하얀 천막이 마당에 드리워지고 축하하러 온 손님들로 가득 찼지요.
풍악패의 북과 징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와 아씨는 곱게 화장하고 홀레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마치 부엉이 눈과 같았지요. 드디어 혼례식은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잔을 올리고 박도령은 당당하게 예를 다했지요. 해와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종순이 옆에서 수발을 들며 애써 아씨를 다독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해질녘이 되어 시끌벅적한 혼례가 끝나고 하객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신부 해와를 종순이 부축해 신방으로 들어갔지요. 밖은 어두워지고 방 안에는 호롱불만이 홀로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두 시즌만 지나도 신랑 박도령이 신방으로 들어올 참이었지요. 그런데 해와 아씨의 손끝은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긴장되시지요. 이럴 때는 술 한 잔이 도움이 될 것이구만요. 종수는 아씨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자 해와는 술잔을 받아 한 입에 털어 넣었지요. 한 잔만 더 주거라.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셔요. 신랑이 오기도 전에 취하면 안 되는구만요. 그런데 해와 아씨는 두 번째 잔도 한 입에 털어 넣었지요. 한 잔 더 주거라. 하이고 아씨 그러다 취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취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어서 잔을 채우거라. 종수는 하는 수 없이 잔에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와 아씨는 영거푸 술을 마셨지요. 한편 박도령은 늦은 밤까지 집안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네는 내 사위가 되었네. 내 딸 해와를 잘 부탁하네. 따님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런데 이번에 자네 과거를 본다 하지 않았나? 그래 준비는 잘 되었는가? 열심히 준비는 했으나 결과는 하늘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자네가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들었네. 이번에 꼭 합격하여 반드시 가문을 일으키시게.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어른들께 인사를 모두 마친 박도령은 드디어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얼굴을 가린 채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요. 오래 기다리셨소, 부인. 신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지요. 박도령은 신부가 기다리다 긴장돼 술을 한 잔 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 긴장이 되셨소. 먼저 술잔을 비웠구려. 신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박도령은 신부에게 다가가 족두리를 벗기려 했지요. 그런데 신부 입에서 딱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불! 불을 끄란 말이요. 알겠소, 내 불부터 끄고 오리다. 박도령은 천천히 일어나 호롱불을 껐습니다. 그러자 방 안이 칠흑처럼 어두웠지요. 신랑 박도령은 신부에게 다가가 족두리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첫날 밤 의식이 시작되었지요. 신랑도 신부도 그날 밤이 첫 경험이었습니다. 창호지에 문구멍이 나고 밖에서는 아낙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렇게 그들은 무난하게 첫날 밤 첫 경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이 들었지요. 머지않아 아침 해가 떠오르고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깬 박도령은 신부를 제일 먼저 바라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자신과 혼인한 해와는 없고 여종 종순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그는 숨이 멎고 동공이 커졌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해와랑자는 어디 가고 당신이 이곳에? 종수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령님. 아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박도령은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헌데 그 순간에도 박도령은 침착하게 대처를 했지요. 해와 아씨가 사라진 것도 큰 문제였지만 혼인 첫날 밤을 여종 종순과 일을 치른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당혹스러웠지만 자칫하면 일이 더 커질 수가 있기에 침착하게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을 시작했지요. 해와 아씨가 이도령을 좋아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납득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여종에게 부탁하고 이도령을 찾아갔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 해와랑자는 어디로 가셨소? 아씨께서는 이도령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아시기 전에 해와랑자가 돌아와야 할 텐데 큰일이요.
아마도 아씨께서는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도령님이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런 그렇다면 정말 더 큰일이군요. 한편 그 시각 이도령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기생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도령님 밤새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달려든 여인 때문에 이도령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당신은? 맞습니다. 저는 해와라 하지요. 아니 그런데 신혼방에 있어야 할 분께서 이곳은 어쩐 일이시오? 도령님이 그리워 어젯밤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니 방금 뭐라 했소? 도망쳐 나왔다 했소. 그렇습니다. 저는 이도령님이 아니면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갑작스런 해와의 폭탄 같은 발언에 이도령은 무척 당혹스러웠지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대책 없이 군단 말이오. 도대체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요? 대책 없이 뛰쳐나온 해와를 향해 이도령은 야단을 쳤습니다. 그녀의 가문과 자신의 가문은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자칫 오해라도 생기면 집안 문제로 커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가 지금껏 해와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서 따라오시오. 지금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과 당신의 가문은 척을 지게 될 것이오. 싫습니다. 집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오? 저를 데리고 멀리 떠나주세요. 그리 되면 우리 두 집안은 철천지 원수가 될 것이오. 절대 그럴 수는 없소이다. 이도령은 해와의 손목을 잡아 끌고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해와는 안 가겠다고 버텼지만 이도령은 완강한 힘으로 그녀를 끌고 집으로 데려갔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도령이 해와를 끌고 들어오자 아버지 허참뽕은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버지는 누가 볼세라 얼른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낭자께서 직접 아버님께 말씀해 주시오. 해와는 머리 숙이고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허, 어떻게 된 일인지 어서 말해보래도 그러느냐? 해와는 한참을 울고 난 후 지금까지의 일을 아버지 허참봉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허참봉은 딸 해와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했지요. 아니, 내가 정녕 생각이 있는 나이냐? 어찌 이리 무모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아이고, 뒷목이야. 아버지 허참봉은 뒷목을 잡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말문을 열었지요. 자네 아버님께 내가 좀 뵙자고 전하시게. 아니 제 아버님은 갑자기 왜 배려하시는지요? 그건 만나 뵙고 내가 말씀드릴 것이네. 알겠습니다. 그리 전하지요. 이도령이 나가고 아버지는 해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디 나가지 말고 내 방에 가서 꼼짝 말고 있거라.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큰 망신이다. 아버지는 딸 해와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출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도령 집으로 찾아갔지요. 어서 오시오, 허참봉. 오래간만이오. 내 긴히 상의할 게 있어 찾아왔소. 갑자기 긴히 상의할 일이라 무척 궁금하구려. 우리 두 가문이 하나가 되면 새로운 현감이 진사께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오. 아니, 우리 두 가문이 하나가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실은 내 여식이 어젯밤 혼례식에서 도망쳤소. 그 말에 이진사는 놀란 눈으로 허참봉을 바라보았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허참봉은 이진사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허참 그랬단 말이오? 해화가 내 아들을 그리도 좋아했었나 보구려. 내 보기에 내 딸 자식의 인연은 따로 있었던 것 같소. 그러니 우리 두 집안끼리 사돈을 맺는 것은 어떻겠소? 그 말에 이진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허참봉의 딸은 이미 혼례를 한 번 치른 몸이었지요. 헌데 또 새로운 현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헌데 조정에 막강한 문중이 있는 허참봉과 사위가 되면 현감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한참을 고심하던 이진사는 결론을 내리고 허참봉에게 말했습니다. 좋소, 그리합시다. 까짓것 혼례만 올렸지 첫날 밤은 치르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소. 그렇게 아버지 허참봉은 이도령의 아버지와 해와의 혼사를 다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해와를 불렀지요. 해화야, 이도령과 내 혼인을 합의봤다. 해와는 아버지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리 약조하신 거예요? 그렇단다. 그러니 그리 알고 있거라. 혼례는 내년에 치를 것이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해와는 기쁨에 겨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토록 연모했던 이도령과 드디어 혼인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허참봉은 박도령을 불러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도령, 철딱선이 없는 내 딸을 이해해 주시게. 좀 놀랐지만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해완왕자가 이도령을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요. 허참, 자네도 속이 어지간하군. 그리 알면서도 내 딸을 신부로 맞았단 말인가?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 내 자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자네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대겠네. 그러니 자네는 공부에만 전념하시게. 그리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박도령도 해와를 순순히 보내주었지요. 헌데 박도령은 첫날 밤을 치러버린 종순 생각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결국 종순은 다시 해와 아씨의 몸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박도령은 다시 과거 공부에 집중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박도령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갔지요. 박도령이 과거 시험을 치르고 그가 돌아올 때는 아주 큰 행렬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 그는 말을 타고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장원급제자에게 주어지는 어사화가 씌워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이렇게들 반겨주셔서.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 우리 마을에서 장원급제가 나왔구만. 아, 그러게 말이오. 대제학의 후손인 박도령께서 장원급제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딨겠나. 평소 박도령의 인품을 높이 산 마을 사람들이 죄다 나와 그를 축하해 주었지요. 그런데 멀찍이서 몸을 숨기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고 그의 금이환양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지요. 도령님께서는 해내실 줄 알았어요. 장하십니다, 도령님. 그런데 그녀의 배는 남산만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로 첫날 밤 딱 한 번의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지요. 보고 있니, 아가야? 저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란다. 종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허참봉의 집에서는 박도령의 금이환양 잔치가 3일 동안이나 열렸지요.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멀리서 친척들까지 찾아와 그의 장원급제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별채 해와 아씨 방에서는 문틈 사이로 두 여인이 박도령을 보고 있었지요. 종순아, 이제 박도령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박도령께서 아시면 가슴만 아플 것이에요. 괜히 저 때문에 박도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 얘 그렇다고 너 혼자 애를 키울 수 있는 일이 아니잖니? 혼자 키울 것이에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 박도령님께는 알리지 말아줘요. 해와 아씨는 종순의 배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 뱃속의 아이는 자신 때문에 생긴 아이였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우리 종순이가 불쌍해서 어쩌노. 그렇게 3일의 잔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이제 허참봉 집안도 고요해졌지요. 그리고 한 달 후 허참봉 집안에서는 여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종순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었지요. 여인의 비명소리가 끝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고추여, 고추. 참으로 잘생겼네, 잘생겼어. 종수는 아이를 보며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박도령의 아이였지요. 고생했다, 종순아. 박도령을 꼭 빼다 박았구나, 호호.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종순이는 자신의 숙소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지요. 종순아, 어서 나와보렴. 누가 왔나? 종수는 아씨 말에 아기에게 젖 먹이다 말고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박도령이 문 앞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도령님께서 이곳은 어떻게? 다 들었소. 내 아이를 낳았다고. 어서 들어가 내 아이 좀 한번 봅시다. 박도령은 방 안으로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빨고 있는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리고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으로 안았습니다. 그놈 참 실하게 생겼다. 박도령은 아이를 무척이나 예뻐했습니다. 그의 입은 귀에 걸렸지요. 아이를 안고 한참이나 좋아하던 박도령이 종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종순낭자 짐을 챙기시구려.
앞으로 3일 후 우린 한양으로 갈 것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번에 나는 형조로 배정받았소. 하여 한양에 거처도 마련해 두었다오. 우린 이미 혼례를 올린 것이나 진배 없으니 한양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요. 그 말에 종순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 잘됐다 얘. 이제 보니 박도령님 참말로 멋지구나 호호. 그렇게 박도령은 종순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머님을 모시고 한양에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의 여름 해와 아씨는 이도령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도령도 해와 아씨의 진심을 잘 알기에 기생집 출입을 삼가했지요. 그렇게 두 여인은 우여곡절 끝에 서로 사랑하는 짝을 찾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종 종순의 고난 끝에 아이와 사랑을 얻은 것처럼 인내는 결국 달콤한 보답을 가져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인내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